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다소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또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bad is good입니다. 다시 한번 again bad is good인데요. 식어가는 노동시장 그리고 한풀 꺾인 GDP 성장률. 어제 달달한 시장 전략 챙겨주시면서 매크로적인 이슈가 더욱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매크로적인 흐름과 함께 달달한 포인트 전략 챙겨주시죠.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자, 뜨거웠던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유럽 물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개장 전부터 반등세를 보이던 채권금리가 미국의 매크로 데이터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8월 민간 고용이 17.7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은요, 중위값 기준해서 5.9%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세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그동안 고용 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적계격 고용이 둔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그간 감소해오던 제조업과 대기업의 고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번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요, 미국 고용 시장이 하반기 들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전일에 발표된 미국 경제 성장률 수정치는요, 민간 재고와 비주고용 고정 투자 그리고 순수출입 수정치를 하회하면서 속보치인 2.4%보다 0.3% 낮아진 2.1%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하락세로 접어든 채권 금리는요, 미국의 GDP가 발표되자 낙폭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보시면 장중 한때 4% 선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가 발표되면서 채권 금리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전일 발표된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는 전달 대비 0.9%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 감소한 상태로 탄탄한 고용을 바탕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기지 금리 상승과 또 제한된 매물로 인해서 여전히 주택 수요가 개선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완만히 식어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데이터가 발표되자 채권 금리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요. 또 안정된 채권 금리를 바탕으로 뉴욕 3대 지수는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국내 지수는 양시장 외국인들의 수급이 엇갈리면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코스피는 음봉을 그려내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양봉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HBM으로 주목받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인 포스코 DX와 또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세를 분출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또 포스코 DX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4일 연속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시장은 강한 테마가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발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중에서 음극재가 게임 체인저로 재부각이 되면서 흑연 그래핀 관련주들이 시간에부터 오늘 장 초반에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LMS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장주인 LMS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상보가 또 동반해서 따라가는 모습, 개 크게 띄우고 음봉이지만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소재와 같은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보건당국에서 대마초에 대한 위험 등급 하향을 권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마초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인 오성 첨단 소재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중한테 상한가를 터치하고 밀어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그 뒤를 따라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강세에 따라서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LNK 바이오를 대장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인벤티지랩,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메지온, 나이백과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의료기기 섹터 또한 제약바이오 섹터와 함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인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의료기기 섹터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AI 관련주인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탄소 관련주인 에코바이오, 그리고 SMR 관련주죠. 금양그린 파워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서는 체시스, 그리고 본방송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실 수가 있겠고, 또 로봇 관련주로는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TPC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마무리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말이 배드 이즈 굿이죠. 우리 앵커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경기는 현재 천천히 식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 지표는 매크로 지표들 중에 가장 레깅이 심한 지표죠. 그러한 고용 지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긴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배드 이즈 굿을 외치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조심스럽게 배드는 배드일 뿐 언제까지 굿이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용이 꺾이면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은 부동산이죠. 긴축의 효과가 이제 고용시장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이상 더 이상 물가 지표나 금리 전망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평균선과 또 매달 발표되는 노동부의 비농업 일자리 수를 체크하시고 시장이 네거티브보다는 경기 둔화의 가속이 붙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위원님과 함께 매크로적인 이슈들 함께 점검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은지 달달한 포인트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 바로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정부에서 이틀 전에 발표를 했죠.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들썩거리는 모습입니다. 계속 끌고 갈 만한 모멘텀 있을까요? 네, 지난 29일이죠. 정부의 맞춤형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침 발표에 이어서 지난 30일에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요, 에듀테크 스타트업과 교과서 발행사들이 MOU를 체결을 하고 또 디지털 교과서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의 주도권은 정통 종이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의 특성상 AI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디지털 기술력을 갖춘 에듀테크 회사들과의 컨소시엄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B2B 시장 또한 더욱 확대될 전망이고요. 또 태블릿과 같은 주변 기기부터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같은 디지털 교과서 생태계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에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했고요. 다음 달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금 지난 이치이긴 하지만 지난 6월에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관련주들은 디지털 교과서 이슈 이외에도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한 이러한 수혜 또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시장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최소 조단위 시장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디지털 교과서나 그 생태계에 포함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발 모멘텀을 가득 안고 있는 그 디지털 교과서,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최근 디지털 교과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애니등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출판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부의 AI 교과서 개발 착수에 따라서 에듀테크 스타트업인 비브루트와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비브루트는 전국 1,300여 개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학 수업을 제공하는 AI 수학 교육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사업 분야는 사교육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교과서 관련주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른 수혜 또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디지털 교과서 관련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또 이틀 전 거래일 상한가를 터치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음봉 그려내고 오늘 한번 시세를 주고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지만 지금 더 크게 갈 수 있는 시세를 준비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오늘 종목 애니눅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6,500원 바라보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더욱더 달달해지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S 시간인데요. 오늘 먼저 살펴볼 종목은 티라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종목 2주도 안 돼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추가 전략 챙겨주셨는데 더 끌고 가볼까요? 네, 티라유텍은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상한가에 안착해 있죠. 일단은 뭐 수익권이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요.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지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내일 갭을 띄워준다라면, 지금 상한가에 매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라면 내일 갭을 띄워줄 때 수익을 챙겨가시라는 전략들이고요. 본방송 보시면서 단기간에 또 큰 수익 챙겨가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풀리지 않고 내일 갭 상승을 한다면 그때까지 끌고 가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다음 종목 볼게요. TPC. 이 종목 화요일에 전략 제시를 해주시고 지금 목표가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데 일정 매매가 있는 만큼 조금 더 담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최근 시장에 굉장히 비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음봉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 모멘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한해서겠죠. 자, 애플이 애플워치와 케이스 등에 사용되는 강철 부품 제작 과정에 3D 프린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실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또 로봇 사업이 또 앞으로 고속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T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차트 보시면요. 목표가를 5,500원을 최근에 고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그 이전에 윗골이 달리면서 밀어내고 있죠.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고점 5,340원 찍고 밀릴 때 일부는 수익을 챙기시고 밑에서 재매수를 하시겠지만 또 그런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자, 동종목, 일단 수익을 챙겼건 홀딩하건 앞으로 추가 수익을 챙길 거기 때문에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TPC도 또 추가적인 수익 기대하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리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더 달달해질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네, 최근에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굉장히 강한 테마가 형성되기보다는 좀 개별 종목들이 테마에서 한두 종목씩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이러한 순환매 장세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잠시 후에 2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특급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은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의 여왕이신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하셔야겠죠. 오후 2시 기억하시고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든든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